자, 가처분 등기 나오지요. 자, 가처분 등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갑이 지금 을에게 있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합니다. 또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하는 자를 뭐라 합니까?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한 자를 뭐라 합니까? 피고라 하지요. 이 피고 명의로 등기됐어요. 자, 8월 10일 소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송 중에 있지요. 자, 을이 만약에 건물을 빼돌려요. 자, 병한테 이렇게 빼돌립니다. 등기했어요. 여기 처남이고, 자, 매부명의한테 빼돌렸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동정허위 표시 가장매매지요.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사람한테 뭡니까? 이러한 행위는 뭐예요? 갑을 속이고 갑을 해하게 하는 행위 아니에요.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또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죠. 소송이 이더라도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지요. 갑이 보통 소송하기 전에 있지요. 8월 5일 날 법원에 가서 있지요.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습니다. 자, 처분 금지 가처분을 놔요. 그럼 법원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자, 요걸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서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자, 2번 갑이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지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처분 금지 가처분 하면은요. 등기부에는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피보존 권리입니다. 피보존 권리, 요거 나오죠, 여기.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안 그러면 뭡니까?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이 나옵니다. 피보존 권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이 나와야 돼요. 금지사항은 뭡니까? 양도 제공,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요. 가처분할 때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분 금지 가처분 되더라도요.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자꾸 폭력을 행사하지요. 그럼 아내가 뭡니까? 남편 안방을 못 넘어오도록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하지요. 근데 술 먹고 넘어올 수 있죠. 그러면 비디오로 녹화해가 태그시킬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팔기 전에 3번 여기 A에다가 A가 요걸 감려놓고요. 그 다음에 4번 B한테 소유권 이전 팔았습니다. 9월 10일 날, 요거는 9월 5일 날. 자, 요 상태에서요. 자, 갑이 12월 10일 날 소송에서 뭡니까?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죠. 그러면 승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5번 감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동시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에 가압류나 소유권 이전 이런 건 뭡니까? 단독 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받아왔으면 당해 가처분 있을 필요 없지요. 그래서 당해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고. 자, 여기 뭡니까? 가처분의 원리입니다. 가처분 원리고. 그리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여기 미등기예요. 우리 옛날에 배웠는 기억나요? 미등기일 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일단 가처분 보시고요. 여기 가처분입니다. 요 원리 단독 신청 말소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를 한번 볼게요. 잠깐 가처분 나눈 김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채무자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뭡니까? 그 갑이 돈을 안 갚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채무 반환 소송할 거 아니에요. 채무 반환 소송할 겁니다. 소송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요 판결문 가지고 갑의 건물을 경매에 붙이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또 정한테 건물을 빼돌리면 어떻게 돼요? 역시 또 어른 소송에 이기더라도 정과 또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뭘 거나요? 가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자, 그래놓고 법원이 개입되면 촉탁등기지요. 촉탁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겨서 봅시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 가압류 등기하지요. 자, 우리가 아까 가처분은 대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분쟁 물건이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계쟁물합니다. 계속할 계자, 다툴 쟁자. 다툼이 계속되는 물건을 말해요. 그런데 가압류는 대상이 뭐냐? 금전채권입니다. 자, 무슨 채권? 금전채권을 못 받았을 때 가압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처분 등기할 때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적어준다 했죠. 근데 가압류는 뭐를 적어주느냐? 청구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청구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적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가압류는 무슨 등기래요? 촉탁 등기고,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버리면 가압류 말소하겠죠. 촉탁 말소할 겁니다. 요건 다 촉탁이고, 아까는 뭡니까?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공통점 볼게요. 가압류, 가처분이나 공통점. 첫 번째, 가압류나 가처분 있지요. 다 요거는 뭡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자,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일부는 가압류, 가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일 때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지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합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있죠.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주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공통점이고, 차이점 뭡니까? 가처분은 계쟁물, 분쟁물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고, 또 뭡니까? 가처분일 때는 뭡니까?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적어주는데, 가압류는 뭐예요? 청구 금액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가압류에서 소송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는 뭡니까? 신청할 때 촉탁이고 돈을 갚으면 촉탁 말소하지요. 근데 가처분에서 소송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압류나 소유권 이전 단독 신청 말소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지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가처분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뒷장 한번 넘겨보면은요. 3번에 보면 수용으로 인한 등기 나오지요. 자, 무슨 등기 나온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 나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수용 있지요. 수용은 첫 번째,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지요. 자, 우리 옛날에 배웠죠.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그러면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무슨 등기고? 촉탁 등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지요.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지요. 그 두 번째, 수용은 주로 누가 개입돼요?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잖아. 그래 가짜일 리가 없지요. 가짜일 리 없으니까 뭡니까? 등기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수용은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그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그러니까 수용은 언제 취득하냐면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처분할 때 있지요.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로 수용받습니다. 자, 됐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수용을 하게 되면요. 수용을 하게 되면 원칙입니다. 원칙이 뭐냐? 요건 객관식 치기한 요령이에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너무 힘들어져요. 요령인데 원칙은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있지요.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지요.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원칙이 뭐냐?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런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요 5가지 외에는 여러분 객관식이한 요령인데 5가지 외에는 다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단서가 아버지 사망일 수용일 전이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나 수용일 전일 때하고 또 그 다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나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 있지요. 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을 받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 2개 빠졌는데 2개만 좀 보충하고 이의신청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정 한번 봅시다. 유정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유정은 뭡니까? 유언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요. 자, 유언으로 주는 상대방 뭐라고?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아버지가요, 자식들을 볼로 모아놓고 내 전 재산을 뭡니까? 서울대학교에 교부하겠다. 이게 유정이에요. 이걸 포괄 유정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요 건물 하나를 서울대학교에 교부하겠다. 어떻게 돼요? 특정 유정이죠. 유언에 의해서 내줬거든. 자, 그럼 상대방하고 나하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의 일방적으로 살펴주시죠. 이해됩니까? 제가 이거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과원, 양로원 누구한테도 할 수 있죠. 특정의 상대방이 없지요. 자, 요걸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에 의해서. 그리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무상. 나의 일방적으로 살펴주니까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유정은 시험 잘 나와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유정을 주는 자를 뭐라 합니까? 유정자라 하고요. 유정을 받는 자를 뭐라 합니까? 수정자라 합니다. 수정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집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그걸 뭐라 합니까? 유언 집행자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상속인도 아버지 뜻에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죠. 자, 상속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일단 포괄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요 포괄 유형은요. 이거 전부 다 주는 것이 무슨 유형이다? 포괄 유형입니다. 전부 다 주는 것이 유언에서 전부 다 주는 것이 무슨 유형? 포괄 유형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과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이시돼 주겠다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특정 유형이에요? 포괄 유형이에요? 특정 유형이라고 오인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전체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형이다? 포괄 유형입니다. 자, 그럴 때 요 수정자가 있지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은요.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해요. 자, 언제 취득한다?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지금 포괄 유형 설명하는 거예요. 포괄 유형.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할 때는 있죠. 처분할 때는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포괄 유형이고 취득과 이제 처분이고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이 있지요. 특정 유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언제 취득합니까? 요거는요. 요 상가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상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돼요. 요때는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취득이 등기해야 되고, 요거는 사망시죠. 처분이 등기입니다. 요거는 처분 요건에 등기고, 포괄 유형은 특정 유형은 취득 요건에 등기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차이점이에요. 요건 차이점이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요 등기할 때 있죠. 등기할 때.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요. 그리고 또 둘 다 아버지 유언을 잘 집행한 사람이에요.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이다? 둘 다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고. 그러니까 공동신청이니까 유정자에 뭘 넣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유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했어요? 사망 후에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요거는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생존 중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언제 한다? 사망 후에 가등기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봅시다. 여기에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에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뭐라고?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일 때는 포괄 유정은요.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런데 특정 유정은요.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있지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 나왔어요. 수인 나오면은요.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했죠.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 했죠.
안 되고, 또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것도 안 된다겠죠.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인데 자기 집만 보존 등기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개의 등기가 만들어지죠. 그건 안 된다겠죠. 근데 되는 것은 자 봐요. 우리 앞에서 가등기할 때 했습니다.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됩니다. 또 방금 있죠. 유정은 상속과 달리 별 연내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등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 나오면은요, 나올 경우에서 4개가 있습니다. 위에 그 2개는 안 되고 밑에 건 됩니다. 또 요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 봅시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류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만다 수리합니다.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만다 수리합니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갑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인데 재산이 4억입니다. 여기에 장남, 차남, 장녀, 자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법정사수면 어떻게 돼요? 1대1, 1대1 똑같죠? 자, 1억 똑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으로요, 전 재산을 뭡니까? 장남한테 주겠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자식들 간의 유류분은 어떻게 돼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요거도 5천만 원, 요거도 5천만 원, 요거도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장남한테 주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 야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죠. 일단 이 등기 신청은 뭐 해놓고 수리해놓고, 야들이 뭡니까? 유정이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장남이 다 가지고 가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천 셋 다 청구해도 장남이 얼마 받아가? 2억 5천 받아가지요. 근데 야만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들 막기 위해서. 그럼 장남은 3억 5천 받아가고 야는 5천만 원 받아가지요. 그러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일단 그 등기신청 수리해놓고요, 유정이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뭡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유정은 다 끝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진정 명예회복 등기가 있어요. 자, 무슨 회복 등기? 진정 명의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봅시다. 갑이 요 토지를 1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있지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있지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했어요.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에 가능하지요. 서류만 완벽하면 등기해 줍니다. 실질적이란 말은 뭡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걸 팔았어요. 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갑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거래의 상대방이라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진정한 권리자라 합니다. 진정한 뭐라 한다? 권리자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나중에 갑이 알게 됐어요. 근데 소유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때 누구를 보호할 것이가 문제돼요. 거래 상대,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는요. 우리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등기부를 공공인이 믿는 자를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무슨 역의 부정이다? 공신력 부정입니다. 공신력 부정이에요. 그럼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 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 1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2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자, 그럼 누구를 보호한다? 갑을 보호한다 했죠. 그럼 갑을 보호해야 됩니다. 갑을 보호하니까 갑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죠. 요거는 어느 걸 써도 무방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말소 등기로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로. 자, 이거 한번 봐요. 4번, 2번 소유권 말소, 5번, 3번 소유권 말소 이러면 묶고 돼요. 갖고 되죠. 근데 말소 등기는 단점이 있죠. 뭡니까? 등기를 두 번 하게 되고 또 흔적도 남지요. 흔적도 남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등기냐? 자, 병에서 갑으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요 갑이 뭐냐? 진정 명의자지요. 그러면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몇 번 만에 끝내요? 한 번 만에 끝내지요. 자, 그래서 4번. 자, 갑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 무슨 회복 등기다? 진정 명예회복 등기예요. 그럼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몇 번 만에 끝낸다? 한 번 만에 끝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기에 등기 원인을 뭐로 적느냐? 진정 명의회복으로 적어요. 진정 명의회복으로 적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원인은 뭐로 적는다? 진정 명예회복. 그 진정 명예회복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여기에 있죠. 두 번째.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원인 일자는 기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기록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명예회복은 내 땅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 놓고요. 갑하고 병이 무슨 신청한다? 공동 신청하고 병에 인감 증명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 결국은 내 땅 내가 찾는 거잖아요. 내 땅 내가 찾는 거니까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나 금인 계약서 있지요. 이런 걸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내 땅 내가 찾는 거니까 이런 것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은요, 갑이 병모 같이 가자면 같이 가야 안 가요? 거의 안 갈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고 있는데 거의 안 갈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요. 소송을 해서 이긴 판결문이 있어요. 그 판결문을 들고 갑 단독 신청으로 해서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지요. 요때 단독 신청할 때 요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단독 신청할 때는 요 판결문과 등기하지요. 요 판결문이 뭐가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가 돼요? 정보가 됩니다. 자, 요 판결문, 확정 판결문이 뭐가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고요. 또 우리 뒤로 넘겨 봅시다. 여기에 우리 책에 문제가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해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봐요. 중요한 문제를 다 수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4장 무슨 신청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인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봅시다. 자, 갑이 요 등기소 가서 있지요. 자, 등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자,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 정도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등기소를 상대로 해서는 소송을 못하게 됐어요, 법에. 자,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요, 등기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자, 갑은,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요 당해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요. 자, 당해 등기소에다가 뭘 제출한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럼 이의 신청을 받았죠. 이걸 어디에 보내요? 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자, 다시 할게요. 갑은 당해 등기소에다가 뭘 제출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당해 등기소 이 신청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은 어디 하느냐? 지방법원에 합니다. 자, 이 신청은 어디 한다? 지방법원에 해요. 자, 이 신청서는 어느 등기소? 당해 등기소고, 이 신청은 어디 한다? 지방법원에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이 신청은 어디 한다? 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에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이 신청하겠죠. 그럼 이의가 남발되겠죠. 이 신청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 또 처분 시에 드러난 증거나 방법에 의해서 무슨 신청해요?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하지. 처분 후에 있죠.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있지요.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분 시간에 드러난 증거나 방법에서 이의 신청하지,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은요,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의에 이익이 있는 한, 다르게 표현하면 이의에 뭐가 있는 한? 이익이 있는 한 있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의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기억합시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있죠. 전에 가등기할 수 있어요. 또 이의가 있다는 뜻을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전이다, 후다? 전입니다. 후하면 안 돼요. 전. 이렇게 되고요. 자, 요까지는 자, 크게 어려운 점 없는데, 지금부터 보는 것은 약간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는 잘 듣기 바랍니다. 약간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자,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의 신청할 때 있지요. 소극적 부당하는 게 있고, 적극적 부당하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부당과 무슨 부당? 소극적 부당과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자, 소극적 부당은 뭐냐?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적어놓고.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입니다. 각하한 경우고 요거는요. 29조 각하사유지요.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전부 다. 자, 29조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만 되지요. 제3자는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을 봅시다. 수리가 실행입니다. 수리가 실행이에요. 자,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뭐한 경우입니까?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가 적극적 부당인데 요거는요. 29조 각하사유지요.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지요. 1항, 2항만 뭘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항은 이의 신청 안 돼요. 3항부터 11항까지는 안 돼요.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지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다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소호적 부당부터 먼저 볼게요.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한 경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강남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했어요. 각하 안 해야 되죠. 강남에 땅 사서 강남에 하니까. 근데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의 신청하겠죠. 또 제가 서류를 10가지 갖춰야 되는데 10가지 다 갖추어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되죠. 각하해버렸어요. 각하하지 않는데 각하해버렸잖아.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의 신청하겠어요? 이의 신청하겠죠. 그래서 소호적 부당은 뭡니까?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한 경우 있잖아요. 이건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 되고 제3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부당은 뭐냐 볼게요. 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리한 경우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강남에 땅을 샀어요. 근데 서초 등기소에서 신청했어요. 강남에 땅을 사서 서초 가서 신청하면 수리 안 해야 되죠. 이거 수리해버렸어요. 이때는 내가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서초에 된 등기는 뭡니까? 직권말소하지요. 자, 제가 또 이거 한번 봐요. 서류를 뭡니까? 9개 중에 인감영매서를 빠뜨리고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 안 해야 되지요. 근데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이건 이의 신청 못합니다. 이건 1항, 2항이 아니잖아. 1항 관할이 아닌데 2항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3항부터 11항까지는 왜 이의 신청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웠지요. 29조 1항, 2항을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처리할 수 있죠.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3항부터 11항까지는 이의 신청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소극적 부당은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의 신청권자는 누구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 되고 이해관계는 제3자는 되지 않지요. 자, 적극적 부당은 뭡니까? 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리한 경우죠. 요거는 몇 항과 몇 항만 1항 관할이 아닌 때 2항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거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의 신청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에 있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있죠. 이 공시법에 대한 그 요약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약서를 보는 데 있잖아요. 일단 요약에 우리 책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 이론을 좀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뭡니까? 기본 이론에 대해서 살을 약간 붙여놨죠. 살을 약간 붙여놨어요. 그럼 그걸 이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하고 난 뒤에 있죠.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뭐가 됐어요? 문제가 돼 있죠. 자, 요 문제는요. 자, 요 두 개의 기본 이론과 살을 붙이는 것 핵심적인 문제 있죠.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꼭 다뤄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뭡니까?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